안녕하세요. 오늘은 모두가 한 번씩은 들어봤을 법한 인류 역사상 가장 끔찍했던 사건 중 하나인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 폭발 사고에 대해 다뤄보고자 합니다. 1986년 4월 26일 새벽 1시 23분경 구소련의 우크라이나 소비에트 연방공화국 내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의 4호기가 폭발했습니다. 원자력 발전소가 있었던 프리페트시는 약 5만 명의 건설 노동자와 발전소 노동자들의 가족이 살고 있었던 도시였죠. 그곳은 폭발 이후 꺼지지 않은 원자로의 연료봉과 사고 때 방출된 고농도의 방사능만이 여전히 남은 채 유령 도시가 되었습니다. 당시 사고는 1983년 건설한 원전 제4호기에 대한 비상사태 시 대응 실험을 하던 중 발생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험의 주 목적은 원자력 발전소에 비상 상황이 닥쳐서 전력이 공급되지 않았을 때 폭발 사고를 방지하는 안전장치들이 제대로 작동하는지를 실험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비상 상황 대비 매뉴얼에 따른 안전관리 실험이었던 것이었죠. 실험은 4월 25일 밤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의 원자로에는 다른 원자력 발전소들처럼 비상 상황 시 정전에 대비하여 보조 전력을 공급하는 3기의 디젤 발전기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당시 원자로를 설계한 소련의 기술자들은 이론적으로 원자로 터빈이 정전 시에도 관성에 따라 계속 회전하기 때문에 디젤 발전기가 전력을 공급하는 시간까지 원자로를 제어할 수 있는 충분한 전력이 자동으로 공급될 것이라 여겼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이론적 주장에 불과했기에 이를 실험하고자 실험이 진행된 것이었죠. 이 과정에서 제어봉 스위치가 오작동되는 바람에 원자로의 출력이 예상보다 현저히 낮아지다 인위적으로 출력을 증가시키는 과정에서 급격한 출력 증가로 인해 폭발 사고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사고 발생 이후 이 도시가 입었던 피해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컸습니다. 소련 그리고 국제원자력기구의 공식 보고서에서는 사고 당시 사망자 수가 32명에 불과했고 2006년 우크라이나 정부의 공식 통계에서도 당시 소방관들을 포함해 50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주변 지역 주민들의 방사능 피폭과 방사능 오염 제거 작업에 참여한 수십만 명의 작업자들을 고려했을 때 이 수치만으로는 설명이 절대 불가능할 정도로 상상할 수 없는 끔찍한 인적 피해가 발생했을 것입니다. 발전소가 폭발하기 이전 그해 당시 2월 25일 모스크바 시내의 붉은 광장에서는 공산당과 정부의 관리, 과학자, 노동자 등의 대표로 구성된 약 5천여 명의 남녀가 모여들었습니다. 이들은 27번째 열리는 공산당 대회에 참가하는 대표들이었죠. 향후 5년간 미하일 고르바초프의 지도하에 국가의 새로운 진로를 정하는 것이 이들의 목표였습니다. 하지만 공산주의 사회 건설을 위해 노력했던 사람들의 성과는 부진했고 경제 성장은 둔화되었으며 국가는 완전히 붕괴하기까지의 위험을 마주한 상태였습니다. 이에 고르바초프는 소련의 정치, 경제체제를 급진적으로 개혁하는 페레스트로이카를 어떻게 추진할지를 구상하며 핵심적으로 과학적, 기술적 진보를 강화해 추진력을 제고하고자 했습니다. 이에 급진적인 개혁의 대상 중 하나가 원자력 발전소로 꼽히게 된 것이었죠. 체르노빌 원전은 원래 검증이 잘 된 가압경수로 형태로 설치하게 되었었으나 내부 권력 싸움으로 인해 서방 국가에도 없었던 그리고 시험과 검증이 다 이루어지지도 않았던 RBMK 원자로 형태가 설치되었습니다. 과거 러시아에서는 사모바르라는 전통 주전자를 사용했었는데 사모바르는 넘치는 물이 빠질 수 있도록 막에 수증기 배출 구멍을 만들어 놓았기에 물이 끓어 넘치더라도 수증 기압에 막의 부분이 폭발하지 않고 물이 배출되는 원리로 작동해 폭발할 위험이 없었습니다. 당시 사용했던 원자로 형태인 RBMK는 사모바르와 같아서 폭발할 가능성은 절대 없으며 붉은 광장에 설치해도 될 정도로 안전하다는 소문이 있었다고 합니다. 원자로는 핵분열 시 발생하는 열로 전력을 생산하는 장치이고 이 핵분열이라는 과정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중성자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중성자들의 충돌 속도가 너무 빠르면 사용하기가 어렵기에 이를 감속시키기 위해 물을 넣거나 제어봉을 사용하거나 감속재를 이용합니다. 여기서 RBMK는 흑연을 감속재로 사용하는 형태인데요. RBMK는 노심이 상당히 커서 제어가 어렵고
다른 원자력 유형에 비해 불안전하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는 결국 사고의 원인이 되어버렸죠. 또 다른 이유는 원자력 안전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 문제가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앞서 지적한 RBMK 설계상의 문제 중 몇 가지 현상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술적 개선의 시도를 하지 않은 것과 경납 건물이 없는 원자로 구조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지 않았던 당시 소련의 원자력 기술 문화를 대변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사고 당시 원전 운용 과정에서 나타난 규정 위반과 대응 미숙은 체제의 특징으로부터 비롯된 원자력 안전 문화의 부재를 증명하고 있기도 합니다. 1950년대에 냉전 체제로 인해 미국 그리고 러시아가 핵무기 경쟁을 하기 시작하며 기술 개발을 위한 국민의 지지를 얻기 위해 양측의 정부 모두 위험에 대해서 은폐하기 시작했습니다. 오히려 원자력 발전소의 긍정적인 점만 부각시키며 사람들이 이에 대한 위험을 인지하지 못하도록 했죠. 이에 당시 체르노빌 원전 사고 발생 이전에는 일반인은 방사능의 위험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1979년 미국 스리마일섬 원자력 발전소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는 체르노빌과 더불어 인류 역사상 최악의 원자력 사고라는 불명예를 떠안게 된 큰 사고였는데요. 사고 발생 당시 정부 당국과 발전소 직원들은 방사능 유출의 위험은 없으니 안심하라고 잘못된 정보를 퍼뜨렸습니다. 원전 회사에서는 원전 작동이 멈춰도 계속 가동하게끔 했으며 수소 폭발로 인해 엄청난 양의 방사능을 누출시켰지만 이 사실을 은폐하기에 바빴죠. 사고 자체만 놓고 보았을 때 일반 시민은 그 누구도 원자력의 위험성을 알지 못했기에 제대로 된 대처를 하지 못했습니다. 정부의 은폐로 인해 당시 사고를 겪은 일반 주민들은 물론 다른 이들도 방사능에 대한 위험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에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 사고도 비슷한 맥락에서 일어났음을 알 수 있습니다. 체르노빌 폭발 사고가 일어났을 때 소련 정부는 프리페트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국민들 그리고 세계에 알리기를 거부했습니다. TV와 라디오, 심지어 우크라이나의 지역 언론도 이 사건에 대해 침묵했습니다. 특히 크렘린은 방사능 오염이 소련 국민과 세계에 가하는 위험에 대해 침묵하면서 이전의 대형 원전 사고를 잘 은폐해 왔는데요. 소련 지도층에게는 첼라빈스크 40이라는 암호로 알려진 1957년 우랄 지역의 폐쇄도시 오제르스크에서 일어난 사고도 그러했습니다. 체르노빌 사고에 대해 국내외적으로 침묵을 지킨 것도 오제르스크 패턴을 따른 것이었죠. 하지만 체르노빌의 방사능이 바람을 타고 스웨덴 원전에 방사능 경보를 울리며 이전처럼 정보와 사건을 은폐하기는 어려워졌습니다. 국가적으로 쉬쉬한 비밀이 드러났고 국제 여론이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사고를 은폐하기 위해서 쥐죽은 듯한 침묵을 지켰던 소련은 결국 사고가 일어난 지 거의 사흘이 지나가고 고준위 방사능이 스웨덴에서 측정된 지 12시간 이상이 지난 후인 4월 28일 월요일 밤 9시에 입을 열게 되었습니다. 체르노빌 사고는 망가진 그리고 폐쇄적인 공산주의 체제와 원자로의 설계 결함 탓에 우연히 발생한 사고가 아니라는 이야기가 있기도 하죠. 소련 정부와 정치권은 국가 위상이나 관행을 유지하고 강대국 지위를 얻기 위해 경제 발전을 가속화하기에 바빴습니다. 나아가 에너지와 인구 위기 등의 문제를 극복하고자 노력하며 그 밖의 문제들에 대해서는 침묵하기도 했죠. 본 사고가 시사하는 바를 보았을 때 체르노빌은 소련의 원자력 산업뿐만 아니라 소련 체제 전체를 붕괴시킨 기술적 재앙의 이야기이며 이 사고는 소련 종말의 시작점이 되었다는 평가 또한 존재합니다. 한편 체르노빌식 사고 그리고 진작 은폐는 소련 같은 경직된 체제 아래서나 일어난다는 주장도 있었지만 당시 민주적인 체제를 가지고 있었던 미국도 위험에 대해서 은폐하며 핵무기를 개발하는 데에 급급했다고 합니다. 비록 진상은폐 시도가 있었던 것 그리고 진상규명과 관련해 혼선이 빚어졌던 건 사실이지만 소련 정부는 사고 직후인 26일 아침에 중앙정부 책임자들을 모스크바에서 체르노빌로 파견했고 이들은 현지에서 방사능 물질을 마셔가며 진상 파악과 대책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또한 소련은 개인은 전체를 위해 스스로를 희생해야 한다 라고 사회를 가르쳤기에 발전소 직원들을 비롯해 소방관들, 군인들, 해체 작업자들은
위험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했습니다. 이들의 영웅적 죽음은 사고의 전 유럽화를 막아냈다고 평가받기도 합니다. 따라서 본 문제는 특정한 사회체제의 민주성이나 효율성이 있던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 원전 사고는 체제를 가리지 않는 근대 기술 문명 자체에 대해 근본적인 성찰을 낳는 계기를 주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체르노빌 사고가 어떻게, 왜 발생했는지, 그리고 어떤 시사점을 주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목숨을 잃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사고를 수습하기 위해 자신의 건강, 나아가 목숨까지 희생한 분들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영상 재미있게 봐주셨나요? 이상으로 오늘의 체르노빌 영상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